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의 기출 유형 문제 1회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시트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A3셀부터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셀 서식은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호와 숫자, 문자를 그대로 똑같이만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요.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는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서요. 바로 셀 서식 5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고요. 글꼴 궁서에 크기 17에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위에 메뉴 중에 맞춤 부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있죠. 바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글꼴 궁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17포인트입니다. 목록을 클릭했더니 17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글자 크기 있는 곳에 직접 클릭하셔서요. 기존에 있는 숫자에다가 17이라고 직접 입력하시고요. 엔터키 쳐주시면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로 바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 컴퓨터에서 오류 소리가 들렸었죠. 키보드에 넘락 버튼이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키보드 자판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숫자가 써지지 않을 때는 넘락 누르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지정하겠습니다. 글꼴의 첫 번째 가를 클릭하시면 굵게 지정되고요. 세 번째에 있는 밑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기본 작업 2시트의 1번 문항은 해결되었습니다. 자, 2번 A3부터 G3 먼저 블럭을 잡겠습니다. A3부터 G3까지 블럭을 잡고 A4부터 C의 10까지도 잡아야 하니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의 10까지 블럭 잡고 F4부터 G의 10까지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 번에 블럭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하셔야 되는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는 다르죠. 가로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A3부터 G의 3까지는 글꼴색을 자주, 배경색은 노랑으로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자, 글꼴색,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자주색, 표준색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색이 자주색입니다. 제가 마우스 커서 크기를 크게 해놔서 지금 팝업 메시지가 안 뜨는데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자주라고 보이실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배경색, 채우기색이죠. 페인트 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채우기색 메뉴에 화살표를 클릭하셔서요. 표준색의 노랑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요. F4부터 F10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가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그런데 표시 예를 보니까요. 소수자리 한 자리도 들어가야 하고 백분율 표시도 들어가야 됩니다. F4부터 F10까지 블럭 잡아 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시고요. 소수자리 한 자리 표시해야 하니까 0.0이라고 해 놓으시고 그리고 뒤에다가 백분율을 의미하는 %기호 직접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요. 8000에 0.0%로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이 표시가 되긴 되는데 100이 곱해진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요. 백분율 기호에다가 앞뒤에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형식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퍼센트를 그냥 붙이니까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이 곱해졌어요.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를 붙였더니 백분율로 표시가 되면서 자리까지 맞춰졌습니다.
확인하시면 정기 모임 참석 비율 표기예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D7셀에 가장 많은 회원수라는 메모를 삽입하셔야 되고요. 메모를 항상 표시하고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설정하겠습니다. D의 7셀에 클릭해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메모 삽입.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PC에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사용자 이름은 지우셔야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입력하라는 가장 많은 회원수만 오타 없이 띄어쓰기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메모를 항상 표시해야 하니까 메모가 입력된 D7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메모 표시가 됩니다. 메모가 표시되었을 때 메모지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메모지의 테두리 있는 부분에서 한번 클릭하시면 이 메모지가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모 서식으로 갑니다. 메모 서식 창에서 맞춤으로 가보시면 자동 크기에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설정하는 방법인 거죠. 확인해 주시면 내가 입력한 내용에 딱 맞게 알아서 메모의 크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혹 가장 많은 회원수 밑에 빈줄이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신데요. 회원수까지 입력하시고 엔터키 치셔서 그런 거니까요. 빈줄이 삽입되었을 때는 백스페이스 바로 빈줄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A3부터 G의 10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글꼴 부분에 있는 테두리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넣어주시면 기본 작업 ECT의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2점짜리 5문제 10점 획득했습니다. 바로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인데요. B5부터 H13 영역에 대해 블럭을 먼저 잡겠습니다. B5에서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 전공이 경영학과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요. OR 함수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총점이 260 이상인 행 전체의 글꼴색을 파랑으로 하고 글꼴은 굵은 기울임꼴로 하는 조건부 서식 작성해야 됩니다. 이면서 였으면 AND 함수를 썼을 텐데 이거나 이기 때문에 OR 함수 쓰겠습니다. 자, 홈에 조건부 서식 메뉴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께 문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엑셀 창을 줄여놨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버튼이 작게 표시가 되지만 여러분들 엑셀 창에서는 버튼이 크게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조건부 서식 메뉴 클릭하시고요. 새 규칙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커마 리급에서는 대부분 조건부 서식이 이 규칙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식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수식 입력할 곳에 커서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를 먼저 쓰셔야 되죠. 항상 수식은 는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등호 쓰시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요. 전공이 경영학과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요. 전공의 첫 번째 값 D5셀을 클릭하시고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전공에 해당하는 열은 고정하되 5행부터 13행까지는 경영학과가 맞는지 아닌지를 비교해야 하니 행은 고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D5로 셀 주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경영학과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요. 같다 무엇과 경영학과와 콤마 찍고 제가 이거나를 안 썼네요. 앞에다가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OR을 먼저 써주셔야 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60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점의 첫 번째 값 클릭해 놓고요. 이번에도 F4번 두 번 눌러서 열만 고정하고 이 총점이 260 이상 크거나 같다 260 가로 닫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D5부터 D12까지가 경영학과 이거나 OR
아니면 H5부터 H12까지 있는 값들 중에 260 이상이라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다면 13셀까지였네요. 그러면 서식으로 가서요. 표준색, 글자의 표준색은 파랑으로 할 거고요. 표준색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색상입니다. 그리고 굵은 기울임꼴로 설정하는 것까지 선택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아이들은 전부 다 서식과 동일하게 꾸며졌습니다. 경영학과이거나 경제학과인 아이들이 서식이 꾸며진 이유는 총점이 260점 이상이기 때문이겠죠. 이거나 OR 조건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더라도 글꼴색과 스타일이 변경된 서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계산 작업입니다. 표 1에서 영어의 순위를 아래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영어 순위 표시할 건데요. 영어 점수의 순위가 1이면 1등이고 2이면 2등이고 3이면 3등이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할 겁니다. 순위는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1위이고요. 함수 3개 다 쓰셔야 됩니다. if error, choose, rank eq 다 쓰셔야 됩니다. 먼저 F3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닐 때 나머지는 전부 다 공란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if error 함수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4등부터 나머지 순위를 그냥 공란으로, 그러니까 에러 값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저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 창 바로 뜨고요. 자, 이 창에서 value에다가는 이제 choose 함수와 rank eq 함수로 순위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에러 값이 출력이 됐을 때는 공란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value에서 choose 함수로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이라고 출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서 choose 함수 먼저 찾겠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함수 추가 클릭하시고요. choose 함수 찾아주시면 되죠. 자, choose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서 해당하는 그 숫자, 결과가 나올 식을 넣어주시면 되고, 밑에 value 1일 때 출력할 값, 그 결과 value 2일 때 출력할 값, 인덱스 넘버에서 계산한 결과가 또 3일 때 출력할 값,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덱스 넘버에서요, 순위를 구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rank eq 함수 추가할 거고요. 순위 구하는 함수는 많이 연습하셨죠? 영어 점수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하니까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값에 영어 점수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인수에서는 방금 클릭한 값의 순위를 어느 범위에서 구할 거냐, 순위를 구할 전체 범위를 블럭 잡으신 후에 F4번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을 하지 않으면요, 나머지를 결과를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이 참조 범위가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셀은 혼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비교하려고 하는 전체 범위는 고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 오더에서는요, 높은 점수가 1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가 1등을 하는 내림차순으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choose 함수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금 구한 영어 점수, 고음비의 영어 점수는 5등인가 봐요. 이건 무시하시고 이 rank eq로 구한 순위가 value 1, 그러니까 결과가 1이라면 1등이라고 출력하기로 했죠. 출력할 값을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choose 함수죠. 순위를 구했는데 그 결과값이 value 값이 2라면 2등이라고 출력하겠다 써주시면 되고요. 3이라면 3등이라고 출력하겠다. 만약에 4등이면 4등, 5등이면 5등 이런 식으로 이 인원수만큼 다 출력을 하라고 했다면
여기 인원수가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밸류 8까지 그대로 1, 2, 3, 4, 5, 6, 7, 8등이라고 써줬겠죠. 근데 우리는 3등까지만 출력하고 나머지는 다 공란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도 밸류 4부터 밸류 8까지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서 전부 다 공란으로 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if error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if error 함수로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오류가 난 것 같다. 3등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오류가 난 걸로 해서 공란으로 처리해라.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에러 났을 경우에는 에러 값 큰 따옴표로 공란을 만들어 줬고요. 추주함수로 결과가 1일 때 출력할 값, 2일 때 출력할 값, 3일 때 출력할 값을 넣어줄 건데 그 출력할 값은 랭크 EQ로 계산을 했습니다. D3에 있는 값이 D3부터 D10 중에 순위를 구해서 그 값이 1이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에 있다는 게 밸류 1이라는 거니까요. 1이라면 출력할 값 1등, 2일 때 출력할 값 2등, 3일 때 출력할 값 3등이라고 넣어준 거죠. 함수 3개가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if 에러나 choose, 랭크 EQ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얘는 1, 2, 3등이 아니니까 공란으로 나오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시면 해당하는 등수에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풀어보겠습니다.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and 수학과 영어의 합계 2개를 썸으로 더해서 그게 120 이상이면 if 함수로 합격이라고 출력할 거고 아니면 공백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수 3개 다 쓰셔야 되네요. 등호 쓰시고 if 함수 먼저 쓰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왔고요. 조건이 2개예요. 면접 점수도 70 이상이어야 하고 수학과 영어를 더한 값도 120 이상이어야 하니 and 함수에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름 상자에서 and 함수 찾아서 선택하겠습니다. and 함수 확인. and 함수는요, 로지컬 1에다가 첫 번째 조건, 로지컬 2에다가 두 번째 조건, 조건이 더 있다면 또 다음 탭키를 이용을 하셔서 로지컬 3에다가 또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우리가 입력할 첫 번째 조건은 면접 점수가 70 이상인 겁니다.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다. 두 번째 조건은요, 수학과 영어의 합계가 120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합계니까 sum 함수 써야겠네요. 이름 상자에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써볼까요? sum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더한다? 수학과 영어의 점수를 더한다. C3부터 D3까지를 더했다. 가로 닫고요. 이게 12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120. 자, 조건이 2개가 만들어졌죠. 2, 3에 있는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and C3부터 D3까지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를 합한 값이 120 이상이라면 조건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if 함수로 돌아와서요. 이 조건이 맞다면 합격 시켜줄 거고요. true에다가 합격. 아니면 공백으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요. 큰 따옴표 2개를 넣으셔서 공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5명이 합격한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적 우수자 구해보겠습니다.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고요. 영어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면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둘 다 상위 5등 이상인 성적 우수자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count ifs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if s로 인원수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상위 5등 이상이라고 하면 라지 함수로요. 점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더 크면 그게 5등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로 큰 점수보다 더 크면 내 점수가 더 올라간 거니까 비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count ifs죠. 컨트롤 A. count ifs 함수는요. 이렇게 크리테리아 랭지에서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 조건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요.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는 비교해야 할 범위는 수학 점수가 되겠네요. 수학 점수 중에서요. 다섯 번째로 큰 값, 라지 함수로요.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점수보다 수학 점수가 더 크면 그게 5등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비교 연산자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서 함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함수와 n% 연산자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지 함수를 쓸게요. 물론 라지 함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수 이 이름 상자에서 추가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바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조건 입력할 때는 함수를 추가해서 해볼게요. 라지 함수는 먼저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숫자를 써주시면 되죠. 수학 점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됩니다. 수학 점수 중에서 콤마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C3부터 C10까지 중에서 수학 점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더 큰 값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5등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범위는 수학 점수 범위를 잡았고요. 밑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영어 점수도 상위 5등 이상이어야 되죠. 이번에 조건 범위는 영어 점수가 들어가 있는 D의 3부터 D의 10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도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내 점수가 더 커야 됩니다. 큰 따옴표 넣고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닫고 n% 연산자 쓰고요. 라지 함수 이번에는 이름 상자에서 추가해 볼게요. 라지 함수 어레이는 큰 값을 구할 범위죠. 영어 점수 중에서 K는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 영어 점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값은 65점인데 우리 count ifs에서요. 그 65점보다 더 큰 점수가 영어 점수 중에 있다면 그게 성적 우수자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위에 두 개의 범위와 조건에서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인 것을 구했고 명수를 구했고요. 그리고 뒤에서 영어 점수가 5등 이상인 것을 구해서 둘 다 5등 이상이면 성적 우수자로 카운트하겠다. 확인해 보시면 4명이 나오네요. 뒤에 명자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게 없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n% 연산자로 이런 경우에 몇 명이다, 몇 등이다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n% 연산자로 뒤에 글씨를 붙여 넣어주는 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자, 4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이 서초인 면접 점수의 평균을 뺀 차이값을 양수로 표시해야 됩니다. 어쨌든 면접 점수의 전체 평균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속이 서초인 면접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서 빼야 되죠. 그런데 그 뺀 값을 그대로 출력하지 말고 양수로 출력하라고 했으니 절대값을 의미해주는 ABS 함수를 먼저 쓰셔야 되겠습니다.
등호 쓰시고 ABS 컨트롤 A 눌러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식을 그냥 쭉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 구해야 되죠. 에버리지 함수 추가해 볼게요. AVR, AG 에버리지 함수 범위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함수는요. 면접 점수의 전체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23부터 20셀까지 전체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ABS 함수로 와서요. 이제는 서초 면접 점수의 평균을 빼야 되죠. 빼기 조건이 있는 면접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하니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함수를 추가해 볼게요. dAverage. 자, 화면이 조금 깨져서 나오는데요. dAverag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내용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표 1에 A2셀부터 2의 10셀까지가 되겠고요. 필드명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우리말로 데이터, 자료라는 뜻이죠. 내용 전체 잡아주시면 되고요. 영어 순위란 평가는 우리가 함수 문제를 푼 거니까 잡으실 필요가 없죠. 자,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명입니다. 계산하려고 하는 평균은 면접 점수의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면접 점수의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소속이 서초인 면접 점수의 평균을 빼라고 했으니까요. 소속이 서초인 것. 필드명과 함께 조건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커말 2급에서는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간혹 이제 커말 1급이나 그런 데서는 소속이 방대인 것 이게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과 방대 두 개의 셀을 복사해서 다른 조건 넣을 부분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조건 범위로 잡으시면 되죠. 고급 필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이 다 만들어졌네요. 면접 점수의 전체 평균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면접 점수의 소속이 서초인 평균을 구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ABS로 양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요. 3.125가 출력이 되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표 4에서 진행을 할게요. 네.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표 4의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할 건데요. 그래서 이 판매 금액에다가 판매가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나 봐요. 오류를 대비해서 if 에러 함수를 쓰셔야 되고요. 판매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가에다가 여기 있네요. 판매가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판매 금액을 구할 거예요. 교재에 따라서 판매가가 다 다릅니다. 커말 1급인 경우에는 판매가가 18,000원이고 워드 1급이면 15,000원이고 또 커말 2급이면 17,000원이고 워드 2급인 경우에는 14,000원이에요. 판매가가 각각 다르죠. 그러면 이 할인 목록 이 표 5번을 이용을 해서요. 교재명이 동일하다면 두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판매량을 곱해주면 이제 그게 판매 금액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판매량에 4자가 써 있는 것도 있고 제로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문자가 있다는 것은 이 계산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오류가 날 테니까요. 이때는 if 에러 함수로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를 하랍니다.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시고 if 에러를 먼저 넣을 거예요. 밸류에 가서요. VLOOKUP 함수로 먼저 판매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VLOOKUP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교재명을 표 5에서 찾아서 표 5에 첫 번째 열에 그 값이 있다면 두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lookup value는 현재는 서울 지역에 내가 계산하고 있는 이 행의 교재명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어디 있다면요? 테이블 어레이 표범위라고 볼 수 있죠. 이 범위에 있다면 이 범위는 F4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육 핸들로 끌었을 때 참조하는 범위가 밑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이 범위에 커마 1급이라는 이 값이 있다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데리고 올 것이냐. 우리는 이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판매가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클릭을 해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거나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정확하고 비슷하냐라는 거는 B14에서 찾는 이 커마 1급이라는 값이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이 글씨들과 정확하게 똑같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찾는 값이 이 lookup value 값이 이런 문자가 아니고 숫자였다면 뭐 가격 같은 숫자였다면요. 참조하는 표에도 뭐 0원에서 1000원 사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의 값으로 비슷하기만 해도 그 범위에 들어가기만 해도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커마 1급이면 커마 1급에 해당하는 판매가 워드 1급이죠. 워드 2급이면 워드 2급에 해당하는 판매가 이 교재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뭐 워드 3급이다, 워드 4급이다 이런 도서는 판매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lookup value에 있는 값과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테이블 어레이의 첫 번째 열에 있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겠다 라는 걸로 마지막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펄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영어로 펄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 0을 써주셔도 펄스 값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if 에러로 갈게요. 여기서 이대로 계산 끝나면 이거는 판매가만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든 앞에든 이제 여기에다가 판매량까지 곱해 주셔야 정확한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저는 뒤에다가 쓰겠습니다. 엔드 버튼을 눌렀어요. 키보드에 엔드 버튼을 누르면 커서가 제일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요. 곱하기 판매량 클릭해주면 내가 구한 판매가에 판매량이 곱해지면서 판매 금액, 전체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판매량에 문자가 있어서 계산식이 오류가 난다 라고 하면 에러 값에다가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붙으니까요.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판매량의 숫자가 아닌 것은 오류가 났고요. 나머지는 판매가와 판매량이 곱해지면서 판매 금액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요.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도서 할인 목록 표 5번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데리고 온 거죠. 교재명에 있는 값, 이 값을 표 5에서 찾은 후에 두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가지고 와서 판매량과 곱한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난다면 if 에러 함수로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해 준 거죠. 이 VLOOKUP 함수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이번 회차에서 if 에러는 두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은 함수예요. if 에러는 처음에 먼저 함수를 쓰시고
계산식을 입력하신 후에 에러가 났을 때 출력할 값만 써주시면 되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주 출제되는 VLOOKUP 함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거의 항상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if 함수, 랭크 EQ 함수, 이건 거의 메인으로 출제되는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함수들은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입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가 나왔네요. 표 1의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에 상품명이 WTSM으로 시작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합계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것을 서울 재고 현황이라는 표 위에다가 통합을 시킬 건데요. 먼저 조건이 상품명들 중에서요. W로 시작하는 거, T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M으로 시작하는 거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W로 시작한다. 근데 뒤에는 어떤 문자가 몇 글자가 올지 모르니까 만능 문자라고 하죠. 네, 별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요. T 별, S 별, M 별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요. 이 스펠링으로 시작은 하되 뒤에 별표 있는 자리는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의미이고요. 상품명에 이 알파벳이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여기 상품명 써주실 때도 스펠링을 대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G의 2셀부터 J의 6셀까지 블럭 잡으시고요. 데이터 메뉴 중에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클릭하고요. 제 창은 작아서 버튼이 작은 거죠. 여러분들 엑셀 창에는 통합 메뉴 바로 보이실 겁니다. 함수는 합계로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 제시되어 있었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참조 부분을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표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우리는 상품명도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열도 맞아야 되지만 위쪽에 있는 행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지점은 우리가 통합하려고 하는 곳에 없잖아요. 지점은 블럭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B의 2부터 2의 20까지 블럭 잡으시고 추가해 주신 다음에요. 사용할 레이블 왼쪽 열과 첫 행이 동일하면 그 값을 통합해서 가지고 오겠다. 확인해 주시면 결과가 출력되었습니다. 바로 분석 작업 2번입니다. 표 2에서 순이익 계산은 제조원가, 판매가, 초기 투자 비용, 홍보 비용, 판매량을 이용하여 순이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가와 판매량 변동에 따른 순이익금을 계산해라. 자, 여기 보면 순이익금은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이 순이익금 C8셀에 있는 이 계산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계산식을 참조해서 우리는 판매량이 300, 400, 500, 600, 700으로 변할 때 판매가가 2,500, 3,000, 3,500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될 때 내가 계산한 이 순이익금이 어떻게 변동이 함께 될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두 개의 값이 교차하는 C의 14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순이익금이 계산된 C의 8셀을 클릭하고 엔터키를 쳐주면 순이익금 계산식이 그대로 여기에 참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있는 곳부터요. 이 표를 전체를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역시 데이터 메뉴에서요. 예측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을 해줍니다. 행 입력셀이라고 하는 것은 행, 가로로 변동되고 있는 값인 판매량인데요. 판매량이 계산된 것은 이 순이익을 계산할 때 판매량은 여기에 있습니다. C의 7셀이 되는 거죠. 열 입력셀은 이 세로로 변동되고 있는 판매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판매가는 이 순이익 계산할 때 이 C4셀에 있는 값을 참조를 했겠네요. 행 입력셀은 C의 7, 열 입력셀은 C의 4셀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변동되는 값에 따라서 데이터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기출 유형 문제 1회에서는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두 개의 분석 작업 문제는 시간이 방법만 잘 아시면 1분도 채 안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 작업이 좀 간단한 유형이 출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함수가 중첩 함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석 작업의 유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뭐 나머지 피벗 테이블이나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같은 다른 유형들도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생산 비용 평균과 목표 매출액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 건데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 에버리지 함수 사용할 거고요. 도형의 기본 도형에 사각형에 있는 빗면을 동일 시트의 G4부터 G5 영역에 생성하고 글자를 평균이라고 입력해야 되고요. 이 도형을 클릭하면 평균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 도형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거기 사각형에서 빗면이 요거네요. 사각형 빗면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사각형 빗면 클릭하시고요. 어디에다 만들라고 했냐면 G의 4부터 G의 5에다가 만들라고 했네요.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요. 정확하게 셀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매크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입니다. 매크로의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록하겠습니다. 이 현재 통합 문서 위치는요, 여기 큰 문제에 나와 있죠.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할게요. 매크로가 다시 한번 표시가 되고요. 따로 바로가기 키는 넣을 게 없고 저장 위치 확인됐죠? 확인하겠습니다. 평균 구해야 되네요. 자, 평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답날 부분에 클릭해 놓고 에버리지 함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어서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가장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다들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처럼 함수를 직접 입력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홈에 보시면 자동 합계에 평균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간단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옆에 거는 이걸로 해볼까요? 목표 매출액의 평균도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자동 합계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해서 평균. 범위 자동으로 잡혔죠? 엔터키만 쳐주면 결과 나왔습니다. 자, 평균 나왔네요. 매크로 입력되던 거 정지시켜야 되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매크로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네모난 중지 버튼 이 녀석이죠.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 기록이 중지되는 거고요. 제가 이 값을 평균 낸 걸 지웠다가 다시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도형에다가 글씨 넣어야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죠.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치지 마시고 밖에 빈곳 클릭해서 텍스트 입력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하라는 말 없으니까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작업을 할 건데요. 그리고 색깔도 표준색을 채우는 색깔도 해야 되네요.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이고요. 도형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가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 사각형의 두 번째 있는 도형이고요. 동일 시트에 G7셀부터 8셀까지 넣으라고 했거든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기록하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매크로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A2셀부터 F의 9셀까지 블럭을 잡아서 모든 테두리 넣는 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2부터 F의 E까지는 표준색 노란색으로 채운다.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으로 채우고 빈곳 클릭해서 블럭 푸시고요. 매크로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중지 클릭하시면 매크로 기록이 중지되었습니다. 테두리를요 전부 다 없애볼까요? 모두 테두리 없애보고 색깔도 없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든 매크로 도형을 클릭을 해보면 내가 지정한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텍스트는 서식을 하고 쓰셔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바깥에 빈 곳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트 차트입니다. 이번에는요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차트가 이번에는 새로 만드시는 걸로 작성하는 걸로 유형이 나왔네요. 분야별로 학원수와 수강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분야별로 학원수, 수강자 수, 그러면 강사 수만 빼고 범위를 잡으신 후에 메뉴 중에 삽입에 가셔서요. 차트 중에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네요. 세로 막대형 중에서 2차원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A11부터 I28까지거든요. 이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옮기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옮기시려면 아까 매크로에서 도형 넣을 때처럼요.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시면 셀에 정확하게 딱딱 들러붙는 스냅 효과가 생깁니다. 조절점을 이용을 하셔서요. 나머지도 I에 28까지 차트의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A11부터 I의 28까지 크기가 조정이 됐네요. 수강자 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표시하고 보조축으로 해야 됩니다. 학원수가 이 학원수의 수치랑요 수강자 수의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수강자 수 계열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수강자 수 계열을 한 번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수강자 수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은 선형의 네 번째에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보조축 표시하셔야 되죠. 보조축의 체크 확인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학원수에 해당하는 계열은 세로막대로 올라왔고요. 수강자 수 계열은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시면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제목은 지우고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 한번 클릭하셔서요. 점선이던 차트 제목이 실선으로 바뀌면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궁서체. 자, 찾기 힘드시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궁서체. 엔터키. 글꼴 스타일 굵게 첫 번째 가. 글꼴 크기는 14로 되어 있네요. 자, 4번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만. 수강자 수 계열이면 꺾은 선인데요. 그 중에서 운동 계열 요 녀석이네요. 한번 클릭하면 수강자 수 계열이 전체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운동 계열만, 운동값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니까요. 레이블 추가도 있고 설명선 추가도 있어요. 우리 설명선은 거의 아직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바로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문제와 동일하게 이 표식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선택이 됐습니다. 입력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표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 레이블 값이 위에 들어가거나 아래 들어가거나 왼쪽에 들어가야 되면은요. 서식에 아니죠.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시면 방향을 또 고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방향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 이 제목 바깥쪽에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테두리 클릭하신 후에 둥근 모서리만 체크해 주시면 닫아 볼게요. 바깥에 빈 곳 클릭했을 때 차트의 모서리 부분이 이 둥근 모서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유형 문제 1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풀이해 봤습니다. 함수가 약간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